이 둘이 세계관 최강자이고 그 바로 아래 길복순이랑 독고가 동급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9월 26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사막위입니다. 2023년에 나왔던 전도연 주연의 길복순과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스핀오프 작품. 이 영상에는 사막위뿐 아니라 길복순의 결말 스포일러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뭐 존윅이랑 비슷합니다. 킬러들의 이야기. 되게 특이한 건 살인을 하나의 산업, 비즈니스로 그려냈고 회사들이 다 있어요. 회사 소속이 아닌 킬러들은 무직자라고 해서 무직자들은 살인 비즈니스를 하는데 많은 제약과 위험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이 용납되지 않는 거죠. 솔직히 진짜 미친 세계관인데 법도 도덕도 질서도 없는 광기의 세계관. 그래도 최대한 이해를 해보자면 살인이라는 행위가 워낙에 사회적 파장이 크다 보니까 이 업계의 거물들이 나름 제어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무직자들에 대한 통제도 그런 취지로 볼 수 있고요. 이 업계의 최고 거물이 설경구가 연기한 차민규라는 캐릭터거든요. 민규라는 이름의 이니셜을 따서 NK라는 회사를 차렸고 여기가 살인업계의 원톱 회사입니다. 차민규가 세계관 최강자예요. 차민규가 이 업계에서 정한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죽이지 않는다. 회사가 허가한 작품만 한다. 회사가 허가한 작품은 반드시 트라이한다. 작품이라는 건 살인 인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규칙을 어기면 당연히 처단당합니다. 길복순에서는 전도연이 연기한 주인공 길복순이 세 번째 규칙을 어기죠. 그래서 표적이 되는데 결말에서는 오히려 차민규가 길복순에게 죽고 길복순은 살아남습니다. 실력으로는 차민규가 더 강해요. 그런데 차민규가 길복순을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절대 길복순을 못 죽입니다. 작품 속 최강의 캐릭터가 여미새라는 거 사마귀와 길복순의 공통점입니다. 두 작품 모두 주요 캐릭터의 관계성에 이런 요소들이 들어간 게 솔직히 좀 그렇네요. 길복순 한 편까지는 괜찮은데 사마귀에서까지 이러니까 특히 이 세계관은 여성과 남성을 대등한 무력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딱히 여자라고 해서 남자보다 약하고 그런 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여자를 봐주는 남자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거 사실은 묘사가 그런 식으로는 안 되었지만 여자가 남자보다는 약한 게 맞고 그런 거를 여미새 트롤로 볼충한다 그런 식으로 퉁치인 건가요? 하여튼 이게 계속 걸리네요. 아무튼 우리의 여미새 주인공 사마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전작 길복순에서 사마귀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었어요. 길복순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지는데 내키지 않아서 다른 사람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할 사람이 없다. 사마귀도 휴가 갔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만 언급이 됩니다. 이 대사로 알 수 있듯이 사마귀가 휴가를 갔는데 휴가를 안 갔으면 길복순을 대신해서 사마귀가 임무를 했을 거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의미죠. 이 시리즈에서는 항상 오프닝 시퀀스에서 주인공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시작하죠. 주인공의 대결 상대로 항상 유명 배우가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길복순에서는 황정민이 등장했고 사마귀에서는 양동근이 등장했습니다. 양동근은 특이하게도 쌍둥이 형제로 나와서 1인 2역을 했어요. 아무튼 사마귀가 실력을 보여주면서 양동근을 죽이고 이 장면에서 사마귀라는 별명의 의미도 밝혀지거든요. 양손에 낫을 들고 싸워요. 낫도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형태의 낫이 아니라 약간 곡도를 뒤집어서 쓰고 있는 그런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이 작품이 길복순과 비교해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감독이 바뀌어서 액션 연출 스타일도 좀 달라졌습니다. 길복순보다 훨씬 무협영화 같아졌달까? 길복순은 그냥 아무 무기나 닥치는 대로 사용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마귀에서는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시그니처 무기가 있어요. 특이한 무기들, 사마귀의 낫도 그렇고 조우진이 연기한 독고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의 최종 보스거든요. 독고의 무기는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는 톰파 형태인데 끝이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찌르는 공격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무기더라고요. 이런 무기들도 그렇고 액션 자체가 일단 사마귀의 주연 배우 임시완이 길복순의 주연 배우 전도연보다 나이도 젊고 피지컬도 더 있으니까 좀 더 본격적이고 강렬한 액션들을 보여주거든요. 길복순의 액션이 좀 막무가내 우당탕탕 액션이었다면 사마귀의 액션 장면은 꽤 복잡한 합을 맞춘 액션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진짜 무협영화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액션뿐 아니라 이 세계관 자체가 무협 세계관에 가까워요. 사실 이 작품이 너무 도덕이 묻어진 세계관과 인물 묘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길복순도 그랬지만 사마귀는 더 심해요. 그래서 은근슬쩍 아니 무협지도 따지고 보면 이거랑 비슷한데 뭐 이런 식으로 무협지 세계관에 빗대서 이 작품의 도덕적 막장성을 희석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그래서 더욱 액션 장면을 무협영화처럼 연출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이게 장르적으로 좋은 선택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방향으로 아무리 용을 써도 예전 견자단 영화들의 하위 호환밖에는 안 되는 거니까 달라진 건 알겠는데 그게 특별히 길복순보다 이 영화를 더 낫게 만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애매해진 느낌. 아무튼 사마귀가 오프닝에서 양동근을 죽이고 휴가를 갑니다. 휴가에서 돌아오니까 그 사이에 전작 길복순에서 벌어졌던 그 일이 벌어져 있는 거죠. 차민규가 길복순한테 죽었으니까 사마귀가 소속된 회사인 NK가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 차민규와 함께 NK를 같이 만들었던 독고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나름 차민규랑 어깨를 나란히 했는데 누가 더 강한지 가려보자라고 차민규한테 도전을 했다가 패배합니다. 차민규가 목숨은 살려줘요. 그 대신 은퇴해라. 그래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민규가 죽으니까 위기에 빠진 NK를 구하기 위해 복귀를 한 거죠. 독고는 사마귀의 스승이에요. 그런데 사마귀가 NK를 낳아버리거든요. 앞에서 말했듯이 여미새 주인공 사마귀가 NK에서 연습생이라고 해야 하나? 그 시절에 대등한 라이벌이 있었는데 여자입니다. 박규영이 연기한 신재희라는 캐릭터. 참고로 사마귀의 이름은 이한울입니다. 저는 그냥 계속 사마귀라고 할게요. 둘이 연습생 시절에 실력이 대등했어요. 그런데 차민규는 딱 알아보죠. 사마귀가 훨씬 뛰어난 재능이 있고 둘이 붙을 때 사마귀가 봐주기도 한다는 걸. 사마귀는 신재희를 좋아합니다. 이 작품에서 누구나 이 사실을 알아요. 옆에서 보면 뻔히 알 수 있을 정도. 아무튼 사마귀가 NK에서 먼저 킬러로 데뷔를 하고 금방 에이스가 됩니다. 신재희는 NK를 낳아버려요. NK라는 회사가 정확히는 NK 엔터테인먼트라는 명칭이거든요. 이 세계관에서 살인 비즈니스를 약간 연예계처럼 묘사를 했어요. 특히 아이돌 가수, 대형 기획사가 아니면 아이돌 가수가 성공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이 영화에서 신재희가 뭔가 그런 느낌입니다. NK를 나와서 자기 회사를 차렸다가 망하고 지금은 작은 회사에 소속되어서 킬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큰 돈을 벌 수 있는 굵직한 일거리들이 안 들어오니까 가난하게 살고 있죠. 전배수가 연기한 이 회사의 사장이 있는데 뭔가 가족 같은 느낌의 정 혹은 을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민규가 죽고 NK가 위기 상황이니까 사마귀가 NK를 나와서 신재희한테 같이 회사를 차리자고 한 거예요. 이 두 사람 외에도 알고 지내는 젊은 킬러 3명이 있거든요. 이 5명이 뭉칩니다. 그리고 최현욱이 연기한 벤자민 조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게임 회사의 젊은 CEO. 얘는 돈이 많아요. 살인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업계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NK의 에이스였던 사마귀가 회사를 만든다니까 당연히 업계에서 주목을 받잖아요. 벤자민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성격도 오만하고 인성이 글러먹은 놈이에요. 투자 미팅을 하다가 사마귀는 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리를 파투냅니다. 그런데 신재희가 벤자민이랑 손을 잡거든요. 그 전에 신재희랑 사마귀가 1대1로 한번 붙어요. 신재희가 이기는데 이거는 사마귀가 져준 거죠. 그런데 이 대결 영상을 누가 인터넷에 찍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NK의 에이스였던 사마귀를 이긴 신재희, 이러면서 신재희의 평판이 떡상을 합니다. 그 상태로 벤자민한테 투자를 받아서 단숨에 신재희의 회사가 업계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돼요. 벤자민은 신재희를 앞세워서 살인업계 1인 NK를 무너뜨리려 하고 신재희에게 현재 MK를 이끌고 있는 독고를 도발하라고 부추기죠. 이 업계에서 상대에게 피 묻은 칼을 보내는 게 1대1로 붙자라는 의미거든요. 신재희가 독고한테 칼을 보내요. 그리고 사마귀는 신재희가 MK 나오고 작은 회사 소속으로 가난하게 살 때 그 회사 사장이랑 가족 같은 관계였다고 했잖아요. 그 사장이 회사를 접은 후에도 무직자 신분으로 킬러 일을 한 게 들통나서 사마귀가 처단을 하러 오는데 사마귀가 이 사장을 살려줍니다. 전작의 길복순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규칙을 어긴 거죠. 이것 때문에 독고가 사마귀를 처단하겠다고 하며 피 묻은 칼을 사마귀한테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칼이 신재희한테 받은 칼을 그대로 사마귀한테 보낸 거였어요. 사마귀는 이걸 또 신재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3파전이 된 건데 사마귀는 신재희와 손잡고 2대1로 독고를 상대하려던 거였어요. 사실 이 부분은 스토리 전개가 뭔가 어설프긴 합니다. 사마귀는 신재희를 살리는 게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시간이나 장소를 잘못 알려주던가 해서 신재희는 엇갈리게 만들고 자기 혼자 독고와 맞서는 그림이 더 멋있잖아요. 애매하게 2대1 상황 만들려다가 사마귀가 좀 덜 멋있어졌죠. 그런데 신재희가 이걸 2대1로 받아들이지 않고 1대1대1로 인식해서 사마귀도 공격을 하거든요. 보면서 뭔가 상황이 난잡해. 깔끔하고 멋있는 그림이 안 나오더라고요. 신재희가 처음에는 1대1대1로 인식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협공에 동참하거든요. 그런데 셋이 싸우기 전에 사마귀가 먼저 도착해서 독고랑 잠깐 1대1을 했어요. 이때 사마귀가 다리에 큰 부상을 당합니다. 아직 신재희가 도착하기 전인데 신재희가 올라오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신경 쓰다가 방심해서 사마귀가 이런 부상을 당한 거예요. 독고는 신재희가 사마귀의 약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부상 장면이 신재희가 아직 도착하기 전인데 엘리베이터 올라오는 거 보고 한눈 팔다가 당한 거라서 이 마지막 대결이 뭔가 어설픈 전개가 계속 있어요. 아무튼 신재희가 사마귀를 공격하는 척 하면서 독고에게 공격을 성공시켜서 결국 똑같이 부상당한 상태로
바로 독고와 사마귀의 마지막 1대1. 여기서 사마귀가 압도를 하죠. 독고가 패배하고 무력화되지만 사마귀가 죽이지는 않거든요. 신재희가 눈물을 흘려요. 차민규에게 밀려서 2인자였던 독고. 그런 독고에게서 신재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고 2인자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건 바로 동정이니까. 사마귀가 독고를 죽이지 않고 망설이는 걸 보고 신재희가 독고의 삶을 끝내줍니다. 뭔가 어설픈 전개가 있긴 했지만 이 킬러들 사이의 서열을 가리자면 저는 사마귀를 좀 높게 평가합니다. 차민규랑 사마귀가 동급인 것 같아요. 이 둘이 세계관 최강자이고 그 바로 아래 길복순이랑 독고가 동급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희는 당연히 그보다 아래고요. 결론은 세계관 최강자의 여건은 여미세이다. 독고가 죽고 그 뒤에 사마귀와 신재희가 중요한 대화를 나누죠. 신재희는 후회가 된다는 말을 합니다. 사실상 신재희도 사마귀를 좋아한다는 걸 고백하는 장면인데 사마귀는 신재희에게 잘했다라고 합니다. 너의 선택과 방식을 후회하지 말고 네가 이룬 것을 받아들여라 라는 뜻을 전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신재희는 계속 눈물을 흘리죠. 엔딩에서는 신재희가 NK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신재희가 벤자민의 통수를 쳐서 벤자민이 결국 사마귀한테 죽게 된다는 암시를 보여주고 끝납니다. 이 작품의 내용이 뭔가 청년 창업의 어려움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마지막에서는 부조리한 기득권과 자본 세력의 사이다를 날리며 끝나는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살인을 아주 평범한 비즈니스처럼 묘사를 한 것부터 이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실제 살인을 하지는 않더라도 수많은 비즈니스 현장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인격의 말살, 그리고 자본주의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는 현실 그 자체를 투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다 이해하고 보더라도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콘텐츠를 보는 게 썩 유쾌하지 않네요. 그런 현실에 대한 알레고리를 더 크게 부각시킬수록 이 작품이 보여주는 도덕성 상실의 세계관에 대한 구차한 변면처럼 보입니다. 길복순보다 더 찝찝해요. 그리고 사마귀가 주인공인데도 얘는 시종일관 여미새 모드로 처박혀있고 중간까지 신재희를 중심으로만 내용이 전개가 되니까 이게 내용이 좀 지루합니다. 사마귀의 액션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냥 비어있다는 느낌으로 거의 방치하듯이 지루한 내러티브를 보여주더라고요. 길복순보다는 확실히 별로였다. 이 세계관이 독특하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마귀라는 작품을 보면서 아쉬움과 실망을 더 크게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영화 사마귀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